잠깐 이게 대체 무슨 소리죠?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고급 아파트 거실. 63세 윤예진 여사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급히 달려온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딸 서지우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남편 강태준 회장은 없었어요. 해외 출장 중이었죠. 병원 중환자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다고. 재활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혼자 생활하기 어렵다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막막했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신은 회사 임원이라 시간이 없고 아버지는 더더욱 바쁘니까요. 결국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윤예진 여사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를 맞이한 건 낯선 여자였어요. 42세 김순애. 전문 간병인이었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차분한 말투.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혜진 여사는 불편했습니다. 평생 남의 도움 없이 살았는데 이제 낯선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니. 순애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돌보겠다고. 혜진 여사는 무뚝뚝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애가 휠체어를 밀어주려 했지만 혜진 여사는 오른손으로 바퀴를 돌리며 거절했어요. 아직 자존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여자의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순애는 아침 7시면 어김없이 나타나 혜진 여사를 깨웠어요. 세수를 도와주고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겨줬습니다. 혜진 여사는 모든 게 불편했어요. 세수할 때도, 식사할 때도, 화장실 갈 때도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었죠. 특히 목욕 시간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순애가 옷을 벗겨주고 몸을 씻겨줬어요. 혜진 여사는 평생 남 앞에서 몸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조차 부끄러워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낯선 여자가 자신의 몸 구석구석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혜진 여사는 눈을 감고 이를 악물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 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순애는 아무 말 없이 조심스럽게 몸을 닦아줬어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물로 피부를 상하지 않게 부드럽게. 그리고 다 씻긴 후엔 보습크림까지 발라줬습니다. 혜진 여사는 그제야 눈을 떴어요. 순애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얼굴엔 연민도 동정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자신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혜진 여사는 여전히 순애를 멀리했어요. 말도 최소한으로만 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짧게 말하고 감사 인사도 하지 않았죠. 순애는 상관없다는 듯 묵묵히 일했습니다. 아침에 와서 저녁에 가고 주말에도 빠짐없이 나타났어요. 어느 날 밤 혜진 여사가 악몽을 꿨습니다. 자신이 계속 어딘가로 떨어지는 꿈이었어요. 아무리 손을 뻗어도 잡을 게 없었죠. 깜짝 놀라 깬 혜진 여사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침대 옆 탁자는 너무 멀었습니다. 왼손은 움직이지 않았고 오른손만으로는 일어나기 힘들었어요. 혜진 여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침대 옆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애가 준 버튼이었어요. 언제든 필요하면 누르라고 했었죠. 혜진 여사는
그걸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목이 말랐어요. 1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애였어요. 새벽 2시였지만 순애는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황급히 방으로 들어온 순애는 혜진 여사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을 따라 입에 대어줬습니다. 혜진 여사는 물을 마시며 순애를 바라봤어요. 새벽 2시에 달려온 이 여자는 누구일까? 물을 다 마신 후 혜진 여사가 작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혜진 여사는 당황했어요. 왜 감사 인사를 했을까? 하지만 순애는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천만에요. 편히 주무세요.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혜진 여사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순애에게 말을 조금 더 걸었어요. 아침 식사가 맛있다고, 방 청소가 깨끗하다고. 작은 칭찬들이었지만 순애는 고맙다며 미소 지었습니다. 혜진 여사도 그 미소가 나쁘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활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물리치료사가 집으로 방문해 왼팔, 왼다리 운동을 시켰습니다. 처음엔 고통스러웠어요. 마비된 팔다리를 억지로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았죠. 혜진 여사는 자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순애가 옆에서 응원했어요. 할 수 있다고, 조금만 더 하자고. 혜진 여사는 순애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단순히 돈을 받고 일하는 간병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자신을 걱정하는 눈빛이었죠. 혜진 여사는 이를 악물고 다시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순애가 손뼉을 쳤어요. 잘하셨어요. 혜진 여사도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혜진 여사는 이제 휠체어 없이도 몇 걸음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지팡이가 필요했지만 그래도 큰 진전이었습니다. 순애는 항상 옆에서 지켜봤어요. 넘어질까봐 걱정하면서도 스스로 하게 내버려뒀습니다. 혜진 여사가 원하는 게 그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혜진 여사가 순애에게 물었습니다. 왜 간병인 일을 하느냐고, 힘들지 않으냐고. 순애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제 딸도 이런 도움이 필요했었거든요. 혜진 여사는 놀랐습니다. 딸이요.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순애의 딸 민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어요. 당시 16살이었죠. 뇌 손상이 심해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사들은 깨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했어요. 하지만 순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서 딸의 손을 잡았어요. 이야기를 들려주고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6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민지가 눈을 뜬 거예요.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재활이 필요했습니다. 순애는 직접 간병을 배웠어요. 물리치료도, 식이요법도, 심리 케어도. 모든 걸 배워서 딸에게 적용했습니다. 2년 동안 순애는 딸만 봤어요. 일도 그만두고 친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민지의 회복만 생각했죠. 그리고 민지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걷게 됐고, 말하게 됐고, 웃게 됐어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진 못했지만, 그래도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민지가 다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합병증이었어요. 순애는 무너졌어요.
하지만 오래 슬퍼할 수 없었습니다. 생계를 꾸려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간병인 일을 시작했습니다. 딸을 돌본 경험이 있었고 누군가를 돕고 싶었어요. 딸을 위해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혜진 여사는 순애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순애도 눈가를 닦았습니다. 두 여자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혜진 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어머니예요.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사님도 훌륭한 분이세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간병인과 환자가 아니었어요. 친구였고 가족이었습니다. 혜진 여사는 순애에게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어떻게 강태준 회장과 결혼했는지, 딸 지우를 키우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속은 외로웠다고. 순애도 공감했어요. 사람은 다 비슷하다고. 부자든 가난하든 겉모습과 속마음은 다르다고. 혜진 여사는 그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마음을 순애에게 말할 수 있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혜진 여사는 이제 지팡이만으로도 집 안을 걸어 다닐 수 있었어요. 왼손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의사는 놀라워했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빠르게 회복하다니. 혜진 여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간병인이 있어서요. 하지만 딸 지우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들르는 게 전부였어요. 남편 강태준 회장은 더했죠. 퇴원 후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로만 안부를 물었어요. 혜진 여사는 섭섭했지만 티 내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어느 날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혜진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롭죠. 하지만 익숙해요. 순애가 혜진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제가 있잖아요. 혜진 여사는 순애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참았던 눈물이었어요. 순애는 혜진 여사를 안아줬습니다. 두 여자는 한참을 울었어요. 서로의 아픔을, 외로움을, 슬픔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위로받았어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감정들을 서로 이해했습니다. 넉 달째 혜진 여사는 거의 정상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간병인이 필요 없을 정도였어요. 딸 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간병인 계약을 끝내는 게 어때요?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혜진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순애 씨는 계속 있어야 해. 지우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요? 엄마는 이제 혼자서도 괜찮잖아요. 혜진 여사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순애 씨는 간병인이 아니야. 내 친구야.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친구요? 돈 주고 고용한 간병인이 친구라니? 혜진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친구야. 내가 없을 때, 내 아버지가 없을 때 순애 씨가 내 곁에 있었어. 그러니 순애 씨는 계속 우리 집에 있어야 해. 지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눈빛이 너무 단호했으니까요. 결국 순애는 계속 혜진 여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간병인이 아니었어요. 동반자였습니다. 5달째 혜진 여사는 순애에게 제안했습니다. 같이 여행 가지 않겠냐고. 순애는 놀랐어요. 여행이요?
혜진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뇌졸중 이후 한 번도 밖에 나가지 못했어요. 이제 걸을 수 있으니 세상 구경을 하고 싶다고. 그런데 혼자는 무섭다고. 같이 가달라고. 순애는 잠시 고민하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어디든 함께 가요. 두 여자는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어요. 3박 4일 일정이었습니다. 딸 지우는 반대했어요. 아직 위험하다고. 하지만 혜진 여사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순애 씨가 함께 가니까 괜찮다고. 여행 당일 두 여자는 공항에 섰습니다. 혜진 여사는 설렜어요. 마지막 여행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순애도 긴장했지만 설렜어요. 딸을 보낸 후 처음 가는 여행이었으니까요. 제주도는 아름다웠습니다. 푸른 바다, 시원한 바람, 따뜻한 햇살. 두 여자는 천천히 걸으며 풍경을 즐겼어요. 혜진 여사는 지팡이를 짚고 순애가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아니, 자매처럼. 어느 해변에서 혜진 여사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순애 씨. 당신이 없었으면 난 아직도 방 안에만 있었을 거예요. 순애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여사님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었어요.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바다를 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다 했습니다. 인생처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혜진 여사는 순애를 순애 씨가 아니라 순애라고 불렀어요. 순애도 여사님이 아니라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두 사람에겐 상관없었어요. 6달째 강태준 회장이 드디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긴 해외 출장을 마친 거예요. 혜진 여사는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회장은 아내의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회복했다니. 혜진 여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순애 덕분이에요. 회장은 순애를 봤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아내를 돌봐줘서 고맙다고. 순애도 정중하게 답례했습니다. 하지만 혜진 여사는 뭔가 씁쓸했어요. 남편이 자신을 돌본 건 순애였지 자신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회장은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혜진 여사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순애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혜진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순애는 혜진 여사의 손을 잡았어요. 두 여자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회장이 다시 출장을 떠났습니다. 혜진 여사는 배웅도 하지 않았어요.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운하지 않으세요? 혜진 여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괜찮아요. 당신이 있으니까. 순애도 미소 지었습니다. 7달째 딸 지우가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혜진 여사는 기뻤어요. 하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딸도 이제 자신을 떠나는구나. 순애는 혜진 여사를 위로했어요. 당연한 거라고. 자식은 다 부모를 떠나는 거라고. 혜진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외로워요. 순애가 혜진 여사를 안아줬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언니. 혜진 여사는 순애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 순애야. 두 여자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혜진 여사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순애가 도와준 덕분이었어요. 딸 지우는 어머니를 보고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건강해진 모습을 보다니. 혜진 여사는 웃으며 말했어요. 순애 덕분이야. 지우도 순애에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혜진 여사와 순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넓은 집은 이제 두 여자만의 공간이었어요. 혜진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네요. 순애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언니. 제가 있잖아요. 혜진 여사는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순애야, 너 여기서 같이 살지 않을래? 순애는 놀랐습니다. 같이 살자고요? 혜진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난 혼자 있기 싫어. 당신이 있으면 든든해. 같이 살자. 순애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좋아요, 언니. 함께 살아요. 혜진 여사는 순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두 여자는 웃었어요. 그리고 함께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8달째 순애는 정식으로 혜진 여사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간병인이 아닌 동거인으로. 두 여자는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저녁을 봤어요. 혜진 여사는 평생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살 때보다, 딸과 살 때보다 더 편안했어요. 순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을 잃은 후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혜진 여사가 딸처럼, 언니처럼,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에게 가족이 됐어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혜진 여사가 말했어요. 순애야, 내가 죽으면 이 집은 너한테 줄게.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언니, 혜진 여사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진심이야. 유언장에 써놓을 거야. 내가 죽으면 이 집은 내 거야.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언니. 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언니와 함께 있는 게 좋아요. 혜진 여사는 미소 지었어요. 알아. 그래도 내 마음이야. 받아줘. 순애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언니. 1년이 지났습니다. 혜진 여사는 이제 완전히 회복했어요. 지팡이도 필요 없었습니다. 왼손도 자유롭게 움직였어요.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혜진 여사는 웃으며 말했어요. 기적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순애와 혜진 여사는 이제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됐습니다. 함께 요리하고, 함께 정원을 가꾸고, 함께 여행을 다녔어요. 딸 지우는 가끔 들러 어머니의 행복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순애에게 고마워했어요. 어머니를 이렇게 변화시켜줘서. 강태준 회장도 가끔 집에 왔습니다. 하지만 혜진 여사는 예전처럼 남편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이 있었으니까요. 회장은 아내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더 강해지고 더 행복해 보였어요. 그게 순애 덕분이라는 걸 알았죠. 어느 날 회장이 혜진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행복해? 혜진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행복해요.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야. 그리고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2026년 봄, 혜진 여사와 순애는 다시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이번엔 한 달 살기였어요.
두 여자는 작은 민박집을 빌려 한 달 동안 제주에서 살았습니다. 아침엔 해변을 산책하고, 낮엔 카페에서 책을 읽고, 저녁엔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바닷가에 앉아 노을을 봤습니다. 혜진 여사가 말했어요. 순애야, 너를 만나서 정말 행운이었어. 순애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언니. 두 여자는 손을 잡고 노을을 봤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고 파도가 출렁였습니다. 혜진 여사는 생각했어요. 인생의 후반부에 이렇게 좋은 친구를 만나다니. 순애도 생각했습니다. 딸을 잃고 너무 슬펐는데 이렇게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다니.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감사했어요. 제주에서 돌아온 후 두 여자는 더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럽 여행, 봉사활동, 취미생활. 함께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혜진 여사는 평생 이렇게 바쁘게 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2027년 겨울 크리스마스 이브. 딸 지우가 아기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혜진 여사는 손자를 처음 봤어요. 너무 귀여웠습니다. 순애도 아기를 안아봤어요. 딸 민지가 생각났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이렇게 다시 아기를 안아볼 수 있게 됐으니까. 지우는 어머니와 순애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두 사람은 진짜 가족이구나.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 지우는 순애에게 말했어요. 순애 이모, 고마워요. 엄마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순애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요. 언니 덕분에 다시 살 이유를 찾았어요. 그날 밤, 네 명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혜진 여사, 순애, 지우, 그리고 아기. 작지만 따뜻한 가족이었어요. 혜진 여사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애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2030년 혜진 여사는 68세가 됐습니다. 순애는 47세.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 살고 있었어요. 이제 주변 사람들도 두 사람을 자매처럼 생각했습니다. 혜진 여사는 순애를 동생이라고 소개했고, 순애는 혜진 여사를 언니라고 불렀어요. 강태준 회장은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혜진 여사와의 관계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부부가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었어요. 회장도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아내를 소홀히 했던 걸 알았으니까요. 회장은 가끔 순애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를 돌봐줘서, 행복하게 해줘서. 순애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제가 더 고마워요. 어느 날 회장이 혜진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나와 결혼한 거. 혜진 여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후회는 없어요. 덕분에 지우도 낳았고 지금 이렇게 살 수도 있으니까. 다만 조금 더 일찍 나 자신을 사랑했으면 좋았을 텐데.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혜진 여사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행복하니까.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2035년 혜진 여사는 73세가 됐습니다. 건강했어요. 매일 순애와 산책하고 손주들과 놀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순애는 52세. 여전히 밝고 건강했어요. 두 사람은 이제 서로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혜진 여사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순애가 급히 119에 신고하고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생명엔 지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입원이 필요했습니다. 병원에서 혜진 여사는 순애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고마워, 순애야. 내가 없었으면 난 죽었을 거야.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언니,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없이는 안 돼요. 혜진 여사는 웃으며 순애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알아. 난 어디 안 가. 일주일 후 혜진 여사는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순애가 정성껏 돌봤고 혜진 여사는 다시 건강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번 일로 더욱 가까워졌어요.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2040년 혜진 여사는 78세가 됐습니다. 순애는 57세.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 살고 있었어요. 이제 두 사람 모두 머리가 희끗희끗했지만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매일 웃고 매일 이야기하고 매일 감사했어요. 딸 지우는 가끔 집에 들러 어머니와 순애를 봤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사랑. 어느 날 저녁 혜진 여사와 순애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혜진 여사가 말했어요. 순애야, 우리 다음 생에도 만나자. 순애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언니. 다음 생에도 꼭 만나요. 두 여자는 손을 맞잡고 창밖을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사랑과 시간, 그리고 함께 나눈 순간들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것. 혜진 여사와 순애는 서로에게 진짜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거였습니다. 당신 곁에는 누가 있나요? 피로 맺어진 가족인가요? 아니면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인가요? 어쩌면 둘 다일 수도, 둘 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진짜 가족은 함께 웃고 울고 서로를 위로하며 만들어진다는 것. 오늘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